밤 10시가 넘은 화요일 저녁 한강공원 잔디밭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접이식 의자와 작은 테이블의 조명까지 마치 누군가 미리 다 세팅해둔 것처럼 완벽한 그 풍경을 처음 마주한 체코 커플은 너무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는 법을 알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한국을 처음 방문한 체코 커플이 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 영등포구에 내린 두 사람. 루시는 짐을 풀자마자 한 가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구경하는 것. 루시는 스스로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스킨케어만큼은 예외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정도였는데요. 체코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Jako první musíme určitě hitnout hnedka nějaký nákupák, protože i když jsem proti tomu konsumerismu, tak i tak miluju skincare, takže se hnedka musíme jít podívat, co 그렇게 všechno 설렘을 안고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이 첫 번째로 발걸음을 향한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국어 간판이 가득한 편의점 안에서 루시는 소주와 맥주를 양손에 들고 웃고 있네요. 입국 당일부터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겠다는 의지가 넘쳐흘렀습니다. Právě hledáme něco, aby jsme se mohli vyndat dneska. Já nevím, to je nějaká pálenka z rýže, tuším, ne? Je se to tak, že se to položí na půl litr s pivem a na ní se položí hulky, na ní paňák, na ty hulky paňák se soju, praští se do stolu a pak to musíš na ex vypít, když si to smíchá. 사실 한국 편의점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충격받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기본이고 주류부터 와인 즉석 조리식품과 화장품까지 유럽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프라거든요. 유럽에서는 밤늦게 마트 문이 닫히면 편의점조차 찾기 어렵고 그나마 있어도 기본 식품들 몇 가지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드디어 소주를 처음 마셔보는 마티. 한 모금 들이켜더니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보드카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훨씬 부드럽네. 우리나라에서 보드카 마실 때 같은 그 날카로운 맛이 없어. 진짜 순하다. 생애 처음 마셔본 소주 앞에서 예상과 달리 너무 마시기 편하다며 점점 빠져드는 마티의 표정이 꽤 재미있는데요. Takže moje první úplně oficiální ochutnávka soju. Nikdy jsem to předtím neměl a no to zdravej. Ty vado, není to, je tam vodka, bych řekl trošku. Že tam cítím trošku vodka. slabší vodka. Jemná slabší vodka, že a nemá to 그리고 tak. 그 소주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은 밤에 한강으로 향합니다. 화요일 밤 10시 한강공원 잔디밭.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들어갔을 법한 평일 저녁인데도 사방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저마다 작은 의자와 테이블을 꺼내놓고 배터리 조명까지 챙겨와서 마치 개인 야외, 파티라도 여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 풍경을 처음 본 루시와 마티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합니다. 유럽에서는 밤에 공원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야간 공원이 위험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녁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문화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밤중에도 연인과 친구들이 잔디밭에 모여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토스트와 음료로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서울 탐험에 나섭니다. 마티는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루시는 올리브영에 쏙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올리브영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 말이 유독 잘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A já jsem si teda nedal kávu, já jsem si dal ledový čaj. No a teď čekám na Lucku, až vyleze z Oliviangu. Koupí si nějakou kosmetiku, šla nám koupit opalovací krém, protože dneska 이어서 두 사람이 찾은 곳은 편의점. 그곳에서 루시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커피를 만들어 먹는 것, 바나나 우유에 아이스 커피를 직접 블렌딩하는 편의점 음료. 문화는 외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한국 편의점 체험 코스 중 하나인데요. 마셔보고는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말을 반복하면서 편의점 음료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웃음을 감추질 못합니다. 사실 이건 역시 한국인에게는 그냥 편의점 음료일 뿐인데 이 장면이 외국인들에게는 체험해야 할 한국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tak jaký to máš? Výborný.
편의점 커피로 에너지를 채운 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봉은사입니다. 마티는 이 공간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이 사찰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빌딩 숲 한가운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티는 봉은사가 도심 속 한복판에 살아 숨쉬는 역사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천 개의 연등으로 장식된 봉은사 앞마당에서 루시는 위를 올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 것은 유럽의 역사 유적지들은 대개 도시 외곽이나 관광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천년 역사와 21세기 빌딩이 한 장면에 공존하는 도시거든요. 그게 바로 서울이 다른 어느 도시와도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Tak teďka se aktuálně nacházíme v chrámu Pongunsa a je to buddhistický chrám, který je teďka takhle krásně vyzdobený. Vlastně celý měsíc květen se tady slaví narozky Budhy, který se teďka blíží a je ozdobený tisícema takovýchhle luceren. Je to teda i zvláštní rarita tím, že vlastně je to uprostřed, je to v centru Soulu, v centru Gangnamu. Je to zachovalý historický chrám vlastně uprostřed. 봉은사를 나온 뒤 두 사람은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서울 특유의 화려한 한글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맛봅니다. 마티가 도전한 것은 어묵. 뜨끈한 어묵 국물에 담겨 나온 어묵을 한 입 베어 물고 솔직한 감상을 내놓습니다. 생선 맛이 나는데 생선 맛이야. 국물에 찍어 먹어봤는데 여전히 생선 맛이야. 달라진 게 없어. 마티의 솔직한 어묵 표현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처음 먹어보는 어묵에 당황하는 듯 하면서도 먹다 보니 이게 또 중독이 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사실 어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길거리 간식이지만 뜨거운 국물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유럽 여행자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스프처럼 마시는 어묵 국물, 꼬치에 꽂아들고 먹는 어묵의 형태 자체가 하나의 문화 충격인 것이죠. Zvláštní. Na to jak ryba prostě. Review. Jak bys hodnotil fish cake? Chutná jako ryba. Musím dipnout do té omáčky tady, nebo do omáčky do té vody. Já mám teda ráda, mě chutnej. Chutná to jak ryba. Na to jak ryba. Nic se nezměnilo. 시장 한 바퀴를 돌며 선글라스도 써보고 길거리 음식도 하나씩 집어먹은 두 사람. 이번 서울 여행에서 루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피어싱이었는데요. 한국은 피어싱 가격이 특히 합리적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루시는 마침 좋은 가격을 발견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이 새로 뚫는 것보다 예전에 막힌 구멍을 다시 여는 편이 낫겠다고 조언해 주었고 루시는 그 말을 믿고 맡겨보기로 했죠. 결과는 루시 본인 말로는 살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다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코가 퉁퉁 부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걸이는 새로 장만하면서 오히려 전체 비용을 줄였다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손해는 안 봤다는 한국식 가성비 경험이라요.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 목적지는 남산타워 전망대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두 사람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하게 펼쳐진 불빛들, 아파트와 빌딩이 층층이 들어선 도시가 밤이 되자 하나의 거대한 빛의 바다로 바뀐 것입니다. 루시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서울 야경을 바라봅니다. 11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도시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처럼 보였을 겁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흔히 보내는 이틀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고 화려한 공연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커피 하나, 한강 잔디밭 위 소주 한 잔, 시장 어묵 한 꼬치, 그리고 도심 속 연등 사찰과 남산 야경, 그게 전부였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체코 커플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겁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마티와 루시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티와 루시의 이번 한국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